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16번째 류징화, 왈, 지음, 한종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필드, 166페이지. 628년 무함마드가 1500명을 이끌고 메카로 들어갔다. 양측은 후다이비야 조약을 맺어 10년간 휴전함으로써 메카 세력의 위협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히자즈 북부의 유대인 도시 카이바르를 굴복시키고 페르시아, 비잔티움, 에티오피아의 군주와 다마스쿠스, 바레인, 이집트, 야마다 131 야마다에 대한 해석 166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의 알야마마 지역 고대에 공전이 있었다. 오만의 지도자에게 이슬람교를 설파했다. 629년에 다시 메카 순례에 나섰다. 1년 사이에 많은 쿠라이시 부족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630년 일부가 후다이비야 조약을 어겼을 때 그 책임을 물어 군사를 일으키자 그들은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이슬람력 9년 기원 630년 4월에서 631년 3월 반도 내 대부분의 부족들이 대표를 파견할 정도로 이슬람의 영향력은 커졌다. 무함마드는 개종자들에게 종교와 납세 의무를 지게 했다. 632년 10만 명을 이끌고 마지막 순례에 나섰다. 그는 고별 연설에서 이슬람의 규범을 말한 후 세상을 떠났고 그해 6월 8일 그의 유해가 메디나의 모스크에 묻혔다. 167페이지 2. 쿠란과 칼이 만든 제국. 아랍 제국의 건설, 제국의 번영, 우마이야 왕조, 제국의 강성, 아바스 왕조. 167페이지 2. 쿠란과 칼이 만든 제국. 아랍 제국의 건설.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자 후계자를 뽑아야 했다. 회의 끝에 메디나의 아부 바르크 573경 내지 634를 칼리프 후계자로 삼았다. 이슬람 세계가 칼리프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여러 곳에서 이슬람을 위협하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633년 가을까지 반란은 모두 진압되고 반도는 통일되었다. 633년 아부 바르크는 세계 정복을 선언하고 먼저 시리아로 진격했다. 진격은 동서 양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서정군 시정쥐는 시리아와 이집트로, 동정쥐는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해 비산틴 제국 및 사산조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였다. 634년 아부 바르크가 세상을 떠나자 우마르 제위 634 내지 644가 칼리프에 올랐다. 우마르는 재임 10년 동안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의 시리아와 이집트를,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다. 그는 이슬람과 아랍인의 통일을 위한 신권 정치 제도를 만들고 무함마드의 친척과 공신들을 우대했으며 헤지라를 원료로 삼은 이슬람릭을 반포했다. 그러나 644년 메디나에서 페르시아인 기독교도 노예에게 살해되었다. 우마르가 생존해 있을 때 6명의 선임위원들이 차기 칼리프를 선출하도록 했는데 논란 끝에 우스만이 3대 칼리프로 선출되었다. 132, 168페이지. 선임위원들이 알리 지지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무함마드의 또 다른 사위인 우스만을 선출했는데 그는 이슬람 초기에 부유하고 세력 있던 메카의 우마이야 가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우마이야가는 메카 시절 무함마드를 박해하다가 이슬람이 승리를 거둔 후 비로소 가담했으므로 초기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우스만의 칼리프 선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우스만 제위 644 내지 656은 쿠란의 판본을 확정하고 선대의 정복 사업을 이어나갔다. 서쪽으로는 마그레바와 누비아 133에 대한 해석 168페이지 아프리카 북동부의 이집트 남부에서 수단 북부에 걸친 지역 누비아를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이란 고원에 진출했지만 이후의 기세는 수그러들었다. 대외 정복이 주춤하자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우스만은 전임자인 바크르와 오마르에 비해 정치적 식견과 권위가 부족해 친척인 우마이야 가문에 의지한 탓에 다른 가문의 불만을 샀다. 656년 7월 우스만이 살해되었다. 그의 죽음은 이슬람 세력 간의 반목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반란 세력은 알리를 새 칼리프로 초대했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양자이자 사유였다. 그러나 권력투쟁이 일어나 알리의 지지파와 중도파로 분열되었다. 바스라 세력은 우스만 암살자를 처벌하지 않은 알리를 처단하려 했다. 알리는 쿠파로 수도를 옮기고 바스라 세력과 일전을 벌였다. 이 전투를 낙타 전투라 부르는데 이슬람 내부의 첫 전투였다. 전투는 알리의 승리로 끝났다.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가 시리아에서 자립해 알리와 대립했다. 양측은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시핀 평원에서 전투를 벌였다. 시핀 평원에 대한 해석 168페이지 134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의 경계 근처 우마이야 쪽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회담을 요청했다. 시핀 전투 657년 5월 내지 7월 그러나 회담에 반대하는 세력이 알리와 결별했고 안팎에 적을 두게 된 알리는 661년에 쿠파에서 죽었다. 알리의 죽음으로 메디나 출신의 칼리프 시대가 끝났다. 이 시기는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찬 성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복 사업에 박차를 가한 시기였으나 제국에 걸맞지 않게 초기 운마가 지향하는 공화제에 집착한 시대이기도 했다. 169페이지 제국의 번영 우마이야 왕조 알리가 변을 당했을 무렵 무아위야는 다마스쿠스에서 우마이야 왕조 661년이 750을 열었다. 알리의 맏아들 하산 624 내지 682 칼리프직을 포기하자 내전은 막을 내렸다. 무아위야 제위 661 내지 680는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속 통치를 실시했다. 또 군사력을 강화해 해군을 육성했고 육지와 바다에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다. 679년 아들 야지드를 후계자로 삼음으로써 선출 칼리프 대신 세습 칼리프 제도가 실시되었다. 680년 야지드가 칼리프에 올랐다. 제위 680 내지 683 반 우마이야 세력들은 야지드의 합법성을 문제 삼고 알리의 둘째 아들 후세인을 칼리프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후세인이 카르발라에서 우마이야군에게 피살되자 다시 내전이 벌어졌다. 히자드 세력의 압둘라 이븐 앗 주바이르가 성스러운 가족 보호를 내걸고 반기를 들었다.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 영역은 시리아밖에 남지 않을 만큼 위기에 몰렸으나 692년 아브드 알 말리크
제위 685 내지 705가 반년간의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내전을 끝냈다. 말리크는 관료를 육성하고 상비군을 만들었으며 언어와 화폐를 개혁해 제국의 아랍화를 추진했다. 또 중앙아시아와 인도, 에스파냐와 프랑스로 진출해 지배 영역이 대서양 연안에서 시르다리아 강과 인더스 강유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강성함 속에는 쇠퇴의 싹이 잉태하고 있었다. 위협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아바스 가문이 칼리프가 무함마드의 교리를 포기하고 이슬람 문칙을 위배했다며 무함마드 가족에게 신성한 지위와 권력을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비아랍 출신의 이슬람이었다. 이들은 개종하긴 했지만 피지배층이었다. 제국의 팽창도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아랍계와 비아랍계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했다. 743년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그 이후 칼리프가 자주 바뀌었다. 호라산의 아바스 가문의 아불 아바스가 749년 쿠파에서 칼리프로 초대되고 750년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가 이집트에서 살해되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에 의한 통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았으나 제국의 반도가 확대되고 비아랍계 인구가 아랍계를 능가하게 되면서 아랍인과 이슬람의 일치 원칙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우마이야 왕조는 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해 몰락했고 우마이야 왕조의 몰락은 아랍인의 독점적 통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170페이지의 그림 7 내지 8세기 이슬람교 전파 과정. 이슬람교가 100년도 안 된 짧은 시기에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 문화적 포용성 때문이었다. 7세기의 이슬람 왕조의 지배 영역. 보자. 트리폴리, 바르카,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아라비아, 메디나, 메카, 모술, 메르프, 샤잔조 페르시아 격파 642년. 이슬람 왕조의 정복지. 카이루안, 세우타, 코르도바, 사라고사, 사하라 사막. 이쪽에는 카불, 멀탄, 다이불. 이슬람 세력의 동진, 이슬람 세력의 서진, 동진과 서진. 보자. 일단 동진부터 보고, 메카에서 오만해 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 아라비아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가? 다이불까지, 다이불에서 몰탄까지, 그 다음에 카불로, 메르프에서 중국 당나라의 버버령 지역인데 카시, 여기 카시구나. 그 다음에 탈레스 전투 승리 751년 서쪽으로, 메르프에서 서쪽으로도.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의 서진 한번 보자. 메디나에서 북쪽으로 일단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터키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로, 지중해를 거쳐서 동로마 제국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남쪽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르카 쪽으로, 바르카에서 남쪽으로, 바르카에서 트리폴리로, 트리폴리에서 남쪽으로, 트리폴리에서 카이루안 쪽으로, 카이루안 쪽에서 세우타 쪽으로, 세우타 쪽에서 남쪽 사하라 사막으로, 세우타에서 북쪽으로
코르도바로. 소고트 왕국 멸망 721년 아스투리아스 왕국, 프랑크 왕국, 슬라브, 롬바르디아 왕국, 해지라 622, 오만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 171페이지 제국의 강성. 아바스 왕조. 아불 아바스가 아바스 왕조 750 내지 1258 초대 칼리프가 되었다. 아바스는 반대 세력 국정과 이단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80명이 넘는 우마이야 가문 사람들이 죽었고 쿠파의 하신 가문과 알리 가문도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다. 아바스가 재위하는 동안 동서 지역이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그로스 산맥 135번 171페이지 135에 대한 해석. 이란고원의 서부에서 남부로 뻗은 산맥. 동쪽은 호라산 총독이, 서쪽은 칼리프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2대 칼리프 만수르 제위 754 내지 774 시리아의 반군을 격파하고 개국 공신 아부 무슬림 755를 숙청했다. 3대 칼리프 마흐디 제위 775 내지 785에서 9대 알 와시크 제위 842 내지 847까지가 왕조의 전성기였다. 3대 칼리프 마흐디는 아바스 가문과 무함마드 간의 혈연을 강조해 알리 지지파의 불만을 잠재웠으며 4대 칼리프 하룬 제위 786 내지 809는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을 빼앗고 프랑크 왕국, 인도와 교류에 나섰다. 그의 치세 때 아바스 왕조는 중국의 당나라,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보다 더 강성했다. 809년 하룬 칼리프가 사마르칸트 원정 중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아민과 마문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136에 대한 해석. 171페이지 아민이 먼저 칼리프에 올랐고 제위 809 내지 813 뒤를 이어 마문이 올랐다. 813년 아민이 전사하고 마문이 바그다드의 주인이 되었다. 마문 제위 813부터 833까지는 아랍 문화의 황금 시대를 열었으며 813부터 833 그의 후계자 알 무타심 제위 833부터 842까지는 수도 사마라를 세우고 사마라 137번 171페이지 137번에 대한 해석. 이라크 중부 바그다드 주에 있는 도시 사마라. 836년 칼리프 알 무타심이 이슨 투르크 군대와 바그다드의 시민 사이에 일어난 충돌로 바그다드에서 밀려나면서 새로운 수도로 삼고 이름을 수라만이라 아랍어로 그것을 보는 자 기뻐할지어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으나 원래 이름이 널리 쓰였다. 892년 칼리프 알 무타미드가 수도를 바그다드로 다시 옮기면서 차츰 쇠퇴했고 1300년에 이르러서는 도시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었으나 그 후 다시 부흥했다. 투르크 출신 용병의 도움으로 권력을 강화해 비잔티움의 대도시 아모리움을 함락시켰다. 138번 소아시아 반도 중서부 프리기아 지방의 도시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자 통치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지중해 세계와 멀어지면서 동방의 전통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왕조는 더 이상 아랍인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았으며 비아랍계 귀족들이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정 정치의 재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칼리프는 성속, 성수의 보호자이자 정교일치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관료제도와 역참제도를 통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세무제도를 완비하고 직업군대도 편성했다.
칼리프는 종교와 신학, 이론까지 통제했다. 코란 창조설의 관제화와 미그나 제도 139 172페이지 일종의 종교재판소이다. 칼리프 알-마문 제위 813 내지 833이 833년경에 신민들에게 코란 창조설을 주장하는 무타질라파의 학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세웠다. 무타질라파, 사변적 신학을 하는 이슬람 학파 제3대 칼리프 우스만이 살해된 656년 뒤 알리가 이슬람 사회를 지배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 명칭이 등장했다. 이때 알리나 알리 반대파들을 비난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무타질라라고 불렀다. 는 그리스 철학의 이성적 방법에 영향받은 이슬람의 한 신학파로 신은 부분을 허용치 않는 절대적 단일체라고 가르쳤다. 칼리프 알-와티크 제위 842 내지 847 또한 억지로 미흐나를 강요했으며 이단이라고 여긴 사람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848년에 알-무타와킬 제위 847 내지 861이 코란 창조설을 내세우는 무타질라파를 사형시키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이 종교 재판은 끝이 났다. 미흐나 제도의 실행은 칼리프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173페이지 3. 동과 서의 다리, 강점과 약점. 아랍 제국의 군사정복, 동서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인 이슬람 문화, 민족 문제와 교파 간의 충돌. (3) 동과 서의 다리, 강점과 약점. 아랍 제국의 군사정복, 이슬람교의 탄생과 이슬람 국가의 수립은 아라비아 반도에 문명의 혜택을 받게 해주었다. 이슬람교는 신자들 사이의 살인을 금했다. 이것은 아랍 부족들을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나타났다. 아부 바르크 일대 칼리프대 반도가 통일되자 상대적으로 조밀한 인구와 유한한 생활공간은 외부 정복의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대상은 비산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였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치고받는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634년 시리아의 입구를 장악하고 635년 다마스쿠스를 함락했으며 636년 야르무크 갈릴리 해남서쪽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동부 해안을 평정하고 640년 시리아 정복을 완료했다. 642년 알렉산드리아와 마그레브, 알제리 일대와 이프리키아, 튀니지와 트리폴리 일대도 손에 넣었다. 동부 원정의 성과는 더 컸다. 637년 카디시아 전투에서 사산조군을 괴멸하고 크테시폰을 함락했다. 그해 연말에 메소포타미아 병원을 차지하자 사산조는 이란 고군으로 밀려났으며 642년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름만 남게 되는데 그 원인은 나하반드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140에 대한 해석 174페이지 642년 이란에서 아랍인과 사산조가 벌인 전투. 사산조의 참패로 아랍에게 이란 정복의 길을 터주고 이란이 이슬람화되는 결과를 낳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652년에는 아무다리아 강 서쪽 전역이 칼리프의 지배를 받았다. 기세가 오른 아랍인은 이란 고원을 넘어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정복하고 아무다리아 강 하류의
호리즘 일대까지 진격했다. 또한 아무다리아강 서안의 투르크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가 시작되었다. 동남쪽으로는 인더스강 하류의 신드 141을 정복하고 현재는 파키스탄 남동부에 속한다. 주도는 카라치이다. 강을 따라 북진해 불교 성지 물탄을 손에 넣었다. 142에 대한 해석 174페이지. 파키스탄 중동부 펀자브주 중남부에 있는 도시. 우마이야 왕조의 가공할 확장은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다. 여러 차례 콘스탄티노플을 보유했으며 서부에서도 기독교 세계의 문화까지 진격했다.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이 굴복하고 마그레브 지방을 정복했으며 바다 건너 소거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베리아 반도 전역을 장악한 후 713년에 프랑스 남부로 진격해 보르도를 함락하고 투르에 이르렀으나 푸아티에 전투 143 메서의 패배로 진격을 멈추었다. 732년 푸아티에 전투에 대한 해석 174페이지 143번 프랑크 왕국 카롤링그 왕조의 공제이자 사실상의 지배자인 카를 마르델이 에스파냐로부터 쳐들어오는 이슬람 교도에게 승리를 거둔 전투. 비슷한 시기의 중국, 비잔티움, 인도,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아랍의 군사력은 월등했다. 751년 아무다리아 강 동쪽의 탈라스에서 당나라군을 격파했다. 하지만 당나라의 힘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더 이상 동진을 시도하지 않았다. 세 대륙에 걸친 거대한 아랍 제국이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다. 174페이지 동서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인 이슬람 문화. 아랍 제국의 정체성은 군사적 정복에 있었지만 이슬람을 신봉하는 여러 민족이 아랍어를 사용해 이슬람 문화를 만들어냈다. 아랍 고유 문화와 이슬람교, 서방의 그리스, 로마 문화, 동방의 페르시아와 인도 문화가 융합한 것이다. 이슬람 문화의 발전은 시냇물이 거대한 강으로 변하는 것과 같아 그 문화가 이뤄낸 성취는 당시 세계의 걸작이었다. 성도 메카와 메디나는 무함마드 때부터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다. 이슬람교의 주석학, 종교법학, 하디스 연구, 쿠란, 음송 등은 모두 이곳에 기원을 두었다. 판도가 늘어나자 쿠파, 바스라, 바그다드,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쿠스, 부하라, 코르도바가 이슬람 문화의 거점이 되었다. 시와 산문은 아랍 문학의 양대 산맥이다. 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철학성과 유머를 겸비했으며 산문은 변화무쌍하며 흥미롭다. 쿠란은 아랍 문학의 전범이고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천일야화는 이슬람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생기있게 보여준다. 바그다드의 음악가 이스하크 897 내지 967은 음악 이론과 창작에서 저작을 남겼다. 저명한 철학자 파라비 872부터 950까지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음악 대성과 곡조 분류법을 저술해 서양 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은 인물과 동물 묘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서법, 슈파가 발달했다. 다양한 서체는 노화, 순청, 루허, 준칭, 노화, 순청 144의 경지였다. 175페이지 화로의 불이 다시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경지로 지극함이다에 이미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지를 말한다. 지극
척함이다 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지. 모스크는 아랍 건축 예술을 대표하는데 그 변화 과정은 아랍과 이민족의 예술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이슬람 문화는 역사학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 아랍인의 역사에서 시작해 주변 민족들까지 다룬 역대 예언자와 군주의 역사, 황금초원과 보석광, 역사대전 등은 귀중한 자료이다. 철학은 경전연구, 수피즘 145, 175 페이지 145에 대한해서 신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의 체험을 통해 신의 사랑과 지혜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슬람의 신앙과 의식 형태, 조직적인 운동으로서의 수피즘은 초기 우마이야조 시기 661 내지 750의 세속적 타락에 대한 반발로서 경건한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신과의 개인적인 합의를 열망한 신비주의자들은 법률의 형식성이 개인적인 신학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샤리아, 즉 전통적인 성법, 성파가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길과 목표, 진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피즘은 형식적인 신학의 논리적 연역 방식에 대해 직관주의로 맞섰다. 브리테니커 수피즘에서 인용. 수피즘과 세속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냈으며 바로 위에서 언급한 파라비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천문학, 화학, 수학, 의학에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콰리스미 달력과 항성표는 코페르니쿠스가 여러 번 인용했으며 수학을 대수학과 기하학으로 나눈 콰리스미 780부터 850, 아부알-아파 940부터 998, 오마르 하이얌 1048부터 1131 같은 수학자는 현대 수학의 기초를 제공했다. 또한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의학의 토대 위의 경험과 데이터가 더해진 진단법과 치료법을 개발했다. 고대 문학과 과학을 아랍어로 기술해 또한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의학의 토대 위의 경험과 데이터가 더해진 진단법과 치료법을 개발했다. 고대 문학과 과학을 아랍어로 기술해 후대에 전해준 점은 이슬람 문화가 세계 문화에 가장 크게 공헌한 부분이다. 고대 문학과 과학을 아랍어로 기술해 후대에 전해준 점. 고대 문학과 과학을 아랍어로 기술해 후대에 전해준 점은 이슬람 문화가 세계 문화에 가장 크게 공헌한 부분이다. 관용적인 종교 정책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는 지식 폭발의 시대를 낳았다. 아바스 왕조대의 각 민족의 전문가들이 한 세기 동안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마문 칼리프 시기의 바그다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작업이 활발했다. 830년 마문 칼리프는 20만 디나리를 들여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라는 종합 학술기관을 설립해 번역실, 도서관, 과학원을 두고 학자들로 하여금 번역과 저술에 매진하도록 했으며 저술한 책과 같은 무게의 황금을 보수로 지불했다. 이러한 문화 우대 정책으로 인해 고대 문화의 정수가 서구의 반문명적인 억압을 뚫고 살아남아 후대의 지혜와 영감을 줄 수 있었다. 이 번역 작업은 풍부한 이교 문화를 이슬람이란 옥토에 뿌리내리게 했다. 9세기 중반 이후 칼리프 국가가 해체되면서 이슬람 문명은 황금시대로 들어서는 역사를 겪게 된다.
177페이지 민족 문제와 교파 간의 충돌. 군사정복과 화려한 문화 이면에는 정치적 불안이 상존했다. 공정 쿠데타, 민족 간의 대립, 교파 간의 충돌이 이슬람의 연대기를 가득 채운다. 형제가 서로에게 칼부림을 한 것이다. 이것은 소박하고 민주적인 지도자들이 전제군주로 바뀐 역사이기도 하다. 이슬람교는 대체적으로 아랍 부족들의 영역 내에서 전파되었다. 그러나 영토가 넓어지고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이슬람 세계는 하나이고 이슬람은 모두 형제라는 이상이 빛을 잃어갔다. 비아랍계는 여전히 국정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에 이르자 페르시아인과 베르베르족 혈통이 아랍계보다 많아졌다. 우마르 2세 제위 717 내지 722 확립한 아랍인과 이슬람이 하나 146 하나라는 통치 원칙은 입지가 좁아져 비아랍계의 저항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문을 닫았다. 146에 대한 해석 177페이지. 우마이야 왕조 8대 칼리프 우마르 2세는 아랍 이슬람에게는 수학의 10분의 1 정도의 가벼운 세금을 부과한 반면 비아랍계에게는 인두세와 별도로 수학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세를 매긴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비아랍계에도 인두세와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또 해외 원정도 중단했다. 이 조치는 아랍인과 비아랍계 간의 평등화가 처음 표출된 것이었다. 통치 원칙은 입지가 좁아져 비아랍계의 저항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문을 닫았다. 750년 그 뒤를 이은 아바스 왕조의 등장은 아랍인 중심의 시대에 종말을 고한 사건이었다. 이슬람의 확장은 이슬람 자체를 변화시켰다. 정치적 관점과 문화적 차이는 이슬람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만들어 여러 종파가 생겨났다. 하와리즈파가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 기원은 메디나 시대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칼리프를 민주적 선거로 뽑을 것과 종교적 수련을 강조했다. 147에 대한 해석 178페이지. 하와리즈는 um마를 떠난 사람들 혹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다. 칼리프 우스만이 사료된 이후 알리와 무아위야 간의 투쟁 중에 초기에는 알리를 지지했으나 양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 하자 성스러운 um마의 주도권을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알리 진영을 박차고 나간 데에서 비롯되었다. 하와리즈파는 알리를 적대시했다. 661년 알리를 암살한 사람도 하와리즈파 일원이었다. 또 우마이야 왕조에도 반대해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칼리프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시아파는 알리와 그 후예를 추종하는 종파다. 148번에 대한 해석 178페이지. 그 이름도 알리를 따르는 무리 시아 알리에서 유래했다. (680년) 우마이야 가문이 알리의 아들 후세인을 죽이자 시아파는 순교자 후세인의 복수를 내걸고 봉기를 일으켰다. 아바스 왕조대에는 이란, 아라비아 반도, 남부,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세력을 펼쳤다. 시아파 내부에는 온건한 시비 이만파, 급진적인 이스마일파, 치일 이만파, 정통 이슬람에 가까운 자이드파, 오 이만파, 극단적인 두르즈파 등이 있다. 이슬람의 다수는 수니파로 흔히 정통파라 부른다. 아부 바크르 이후 역대 칼리프의 합법성을 정치의 원칙으로 삼은 수니파는 시아파와 하와리지파와 투쟁하면서
사상을 체계화시켰으며 여러 지파로 나뉘었다. 무르지아파로 대표되는 정통 이슬람, 전통적 예정설에 반대하며 자유의